자, 정면 보시고요. 필기도 하지 마시고요. 지금 만나기 전에 전부 준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시간 돼서 그냥 오는데 저는 여러분 만나기 전에 5시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자, 지금 이걸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주사기 노트에 붙이고 순서 비법이라고 붙이시면 되는데, 자, 제가 이대로 문제를 푸는지 보십시오. 자, 그리고 저하고 내기합니다. 한국의 내신 문제하고 수능 모의고사가 이 세 가지 법칙을 벗어나서 문제 나오면 가져오세요. 레슨비 전액 환불한다. 25년 동안 이 규칙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자, 그걸 읽지 마시고 정면 보세요. 36, 37에 나오는 그레이 순서 대부분 애들 싫어합니다. 왜? 정말 맞추겠다는 마음으로 제시문 ABC를 열심히 읽었는데 해석이 잘안 돼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했더니 처음 나온 게 12A야. 근데 자기가 불안해서 한 번 더 읽었더니 CAB야. 그리고 또 불안해서 읽었더니 이번엔 BAC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풀어? 반드시 세 가지입니다. 자, 외우지 맙시다.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 뒤에 연결되는 녀석을 찾는데 이때 문제 푸는 에너지 100% 중에 80%를 쏟으세요. 이때는 서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애들이 순서에서 틀리는 이유? 마음이 바빠.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 뒤에 연결되는 걸 찾으려고 허둥대다가 틀려요. 이게 왜 바보 같은 짓이냐? 자, 이거는 수학의 확률로 통계를 갑시다. A로 시작하는 게 둘이고요, 보기. B로 시작하는 게 2개고 C로 시작하는 게 2개가 가능해. A, CB, ABC, B, AC, BCA, C, AB, CBA 6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제시문 뒤에 연결되는 걸 제대로 찾으면 경우의 수가 몇 개로 줄어듭니까? 2개로 줄어들죠. 제시문 뒤에 B가 낙첨됐어. 그럼 BAC하고 BCA밖에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6가지 경우의 수 중에 2개로 줄어들어. 근데 왜 서둘러요? 그리고 36, 7에 있는 제시문이나 38, 9 단락 소개 문장 넣기 제시문은 전부 다 99.9% 막연합니다. 쌤, 그럼 글을 쓰신 분이 두려워하겠는데 자기 쓴 글을 애매모호해서 이해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게 되겠지. 그러면 그 막연하게 쓴 말 밑에는 뭐가 나오겠니? 구체적인 설명이요. 그걸 우리 보통 예제라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 어느 멍청한 놈이 12년 공부하고 떨어뜨리려고 치는 게 수능인데 달랑 1개 있는 보기에 답을 줄 가능성은 1%밖에 안 되겠죠. 그럼 제시문 뒤에 연결되는 놈을 A를 보는 것보다는 B나 C를 먼저 봐야 안 되겠나? A들을 틀리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서 쌤, A로 시작하는 게 2개야. B로 시작하는 게 1개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B를 보지 말고 A나 C를 먼저 봐야지. 이해되겠니 이제? 그러니까 제시문 뒤에 연결되는 걸 찾을 때에는 서두르지 마라. 문제 푸는 에너지 100% 중에 80%를 그거에 써라. 됐지? 자, 이제 2번째 비법.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죠. ABC 중에 두 덩어리가 하나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반드시 고등학교 제대로 된 내신 문제와 수능 모의고사 문제는 ABC 중에 두 덩어리는 하나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뭘? 여기서는 AC입니다.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explicit memory.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빈칸 채우기든 주제 찾기든 순서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단어가 지금 줬다는 애들이 있습니다. 안 해요. 왜? 몸이 도서관에 안 가요. 하루에 단어는 30분씩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게 천근만근 힘들어. 걔는 공부할 애가 아닙니다. 그걸 아시면 돼요. 집에서 한 손 핸드폰, 한 손 책, 엄마하고 싸우고 노는 TV, 걔는 공부 말고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길이 있어요. 교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 혹시 공부가 내 적성인지 확인만 하시면 돼. 지금 이 중에 공부로 적성하려가 누군지는 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지가 확인하고. 그리고 안심하세요. 공부로 노력한다고 안 바뀝니다. 내가 이 일을 25년 해보니까 알겠다. 너무 안타까운데 잘하고 싶은 애도 안 바뀌고
너희 보기에는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걔는 설렁설렁 안 하거든. 일주일에 5, 6일은 도서관에 가 있단 말이야. 그 결단의 의지, 실천의 의지와 그리고 순간 집중력, 그게 이제 윗대에서 내려온 가능성인데, 혹 우리 집안의 공부 DNA가 가능 센가 이걸 확인하려면 실천을 해보고 지가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알겠니? 부모님이 공부 기회를 적게 잡았을 수도 있죠. 근데 윗대 올라갔더니 정정 할아버지가 교수야. 그걸 확인하는 게 자기의 노력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핑계는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impulsive, explosive 이 단어를 몰라서 나 순서 힘들어요 못해요 이런 애들 있어. 그럼 걔는 공부를 하지 마라. 어떤 사업이 안 될 때 손님 탓을 한단 말입니다. 물건을 팔기 전에 그 상품이 제대로 됐나 가게는 깨끗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할 걸 안 하고 남 탓을 한단 말이야. 이 단어 한두 개가 순서하고 빈칸 난이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이거 봐. 이 단어도 쌤 찢어봐. 자, 이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 비를 맞추지 않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만 합니다. 자, 이거 봐요. PLI가 뭐냐? 단어도 엄마 아빠가 있다. 그래서 제가 수첩을 독서카드를 들고 다녀라. 쌤, fold가 뭐야? fold요. 접다. 이게 좋아하는 친구의 마음인데 늘 밖으로 드러내기만 하고 한쪽에 넣어서 접었어. 대답해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이게 지금 IN이 뭐냐? 원래 IN인데 이 니은이 비읍하고 피읍 앞에서는 implicit 이거보다는 쌤 미음이 발음이 편한데 implicit 그래서 IN이 IM이 된 거예요. 쌤 이거는 낫이 아니고 그럼 안쪽이야. 그렇죠. 뭔가를 안쪽에 놓고 접으니까 안 보여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함축적인 내포하는 안쪽에 존재한다고 내재적인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 쓰는 말이 한국말이니까 또 의미를 공부할 때 한국말이 이해하는데 짜증낸 애가 있다. 걔는 공부하면 안 된다고요. 적어도 길바닥 돈 뿌리는 데는 물어봐야 안 되겠나. 그럼 쌤 이거는 EX 다른 거밖에 없죠. 이 EX가 뭐냐면 아웃입니다. 밖에. 쌤 그럼 접어놓은 거를 밖으로 그럼 이거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명백한 분명한. 학교 입학하면은 수업을 안 하고요. 어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휘 문제의 기본적인 접근은 반대말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신제품이 계속 안 나오고 고1 내신 모의고사는 범위가 5,000개입니다. 중학교 때 2,000개 끝났고 3,000개만 더 하면 1년을 버팁니다. 그리고 고2부터는 수능 내신 범위 8,000개가 다 나옵니다. 신제품이 아니고 고1 5,000개, 3,000개를 더하면 8,000개 끝. 저라면 있죠. 11월, 12월, 1, 2월 이렇게 시간 많을 때 나는 도서관 가서 단어 8,000개 끝내고 저는 학원 안 다닙니다. 뭐하러 돈을 계속 갖다 주나? 어떤 자가 나를 4개월 만에 다 떼주겠다는데 목숨도 바치지. 근데 시킨 대로 안 됐을 때는 그때는 뒤집어 엎어버리지. 만약에 시킨 대로 했는데 홀로 서 그때는 편지를 쓰고 나가면 되죠. 그런 건설적인 생각을 해라. 그리고 적어도 어디다 예약을 해놨잖아. 그러면 자기의 집중해서 빨아당길 체력은 가지고 와야 된다. 자, 지금부터 비법 그대로 전달한 3가지대로 풀어볼 테니까 필기도 하지 말고 보십시오. Memory has 2 types. 기억은요 2가지 종류를 가져요. 긴 줄 대신은 추가 설명. Impulsive, explosive. 그러면 안쪽에 접어놓은 안 보이는 기억하고 바깥쪽으로 접은 거 펴놓은 명백한 분명한 드러내는 기억 이러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막연하다고 생각했는지 when이 if하고 같거든요. 이해됐다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눈치 빠른 놈은 impulsive, explosive 이 단어 몰라도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될까? When you learn things without really thinking of it. 자, 이제 학교에 가면 이래 됩니다. 쌤이 겁주는 게 아니에요. 기록 남는 시험 전에 미리 한 판 놀아봐라 이런 말입니다. with의 반대가 without이죠.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나가면 여기는 없지 않나? 그 without이 with의 반대고 뭐뭐 없이야.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 동사 올 때는 ing 옷을 입고 동명사 처음 듣는 거 아니죠? 그럼 뭘? really 실제로 그것에 관해서 이때 그것 이게 things죠. 그러니까 저라면 dam이라 적었지. 그 여러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실제로 생각하는 거 없이, 그럼 이것이 뭐야? 알지 못한 채로 이래 되겠지. 그걸 괜히 한자로 하면 뭐야? 무의식적으로. 쌤, 학교 선생님이 이걸 만약에 한 단어로 하면 어떻게 돼? consciously,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가 뭐니? 알지 못한 채로. 그러면 어휘 문제로 내면 consciously, consciously. 이게 다예요.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거 없이 알지 못한 채로 네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때 그게 implicit memory 안에다가 적어놓은 내재되어 있는 함축적인 기억이고 또는 body memory 몸이 기억한 거야 이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뒤에 knowing how to breathe 의문사 투부정사 중일 때 했죠? 처음 나오잖아. 투부정사 명사형용법 어떻게 숨 쉬지? 요거 숨쉬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 When you were born, 네가 태어났을 때 알고 있는 거. Implicit memory, 안쪽에 숨겨놓은 기억이다. 됐지 이제? 오케이. 안쪽에 숨겨놓은 기억이다. 쌤, 이거 제시문에서 막연한 게 있었나? 굳이 말씀드린다면 어디다? 여기.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A로 시작하는 게 혼자니까 바로 보지 마라. 그럼 어디를 본다? 어디를 본다? 여기 explicit 이게 바로 보이니까 선생님 B가 혹시 구체적인 설명인지 볼게. 그럼 뭘? 여기 조금의 사람도 이런 내용을 네 쪽으로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뭐지? 이렇게 돼야지. Some of the things you've learned since childhood 어린 시절 이후로 네가 배워온 것들 중에 일부 저의사박이 명사 전명구는 주어가 되지 않는다. 여기 복수죠. 전체 집합이 그래서 부분 집합 조금 더 복수입니다. 이 자리 become가 오면 주어의 수일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어법 문제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지문 분석을 좀 깨기 전부 어법이에요. 다시 어린 시절 이후로 네가 배워온 것들 중에 일부가 된다. implicit memory 내재적인 안쪽에 접어놓은 드러나지 않은 기억들이에요. implicit memories are imprinted 안쪽에 인쇄니까 새겨놓은 거죠. 요거를 어디에? 뇌의 autonomic portion 오토가 자동이니까 그렇지? 노력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자동적인 뇌의 부분에 새겨놓은 거다. 자 세미콜론에 엔다리만 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end로 보고 앞뒤 관계가 순조롭다. 앞에서 얘기한 그게 여기 뭐가 빠졌다? the reason 이유입니다. 선행사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 생략. 제가 얘기했죠? 과거를 묻지 않는다. 여기는 밑바닥부터 체구까지 한 바퀴 돌린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와 체력만 가지고 오면 된다. 관계부사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한다. 그때 어떻게 살았나? 해석 안 된다 이 새끼. 심지어 after years of not riding a bike 이때 나왔은 이해거다. 전치사 뒤에 동사하면 동명사로 엉덩이를 올리는 거는 전부 ride. 그러면 자전거를 타지 않은 여러 세월 후에조차도 you still know how to ride. 자전거 타는 방법을 여전히 알고 있잖아 라는 거. 이건 뭐다? 지가 오랫동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 자동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 아닌가. 쌤 그러면 제시문 뒤에 연결되는 거 인정해 이래 되겠지. 너무 감사한 일이지. 6가지 경우의 수 중에 2개로 줄었다. 근데 대부분 애들이 이때 쫄아요. B 뒤에 올 건 뭘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고등학교 문제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반드시 A, B, C 중에 두 덩어리는 하나의 이야기다. 이해돼?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시문 뒤에 이거 연결됐고 앞뒤 심표 미안합니다. 이거 제 자리 아니? 그럼 이걸 먼저 빼고 그냥 정해진 다른 손의 반면에 아닌가. 그러면 explicit memory 이것도 explicit memory.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쌤 AC가 한 덩어리야. 그럼 뭐다? BAC. 이해가니?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뭘? 쌤 세 번째 비법은 뭐야? 늘 그런 건 아닌데요. 자 이봐라. ABC 중에 한 덩어리의 끝에 ABC 중에 한 덩어리의 끝에 제시문처럼 또 막연한 전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어디냐? 여기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막연한 전제를 위로 올립니다. 그게 단락수금 경락해요.
쌤 이거 뭐야? Explicit memory every day. 여러분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분명한 명확한 기억을 매일매일 사용합니다. On a conscious level. 의식적인 수준에서 이게 와닿습니까? 알고 있는 채로. 아는 채로. 그럼 on a conscious level.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뭘까? C-O-N-S-C-I-O-U-S-L-Y. consciously. 이걸 괜히 현학적 허세를 부리면 의식적으로 이래 됩니다. 그게 와닿아요? 알고 있는 채로. 이게 와닿습니까? 쌤, 이거 막연한데 매일매일 알고 있는 채로 기억을, 드러나는 기억 사용한다는 게 뭐야? 그게 바로 뭐다? 요거죠. 민서. Trying to find the keys. 자, 지금 여러분 입학해서 내신 거 점쳐줄까?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어떻게 사셨어요? 분사구문 부사절로 바꿔보세요. 지금. 오늘 전교한 100점 올랐겠네. 빈칸은 두지 말고 trying to find the keys 이거를 완전한 부사절로 써보자. 그리고 분사구문을 배우기 전에 밑바닥부터 체육까지 간다 했죠? 나 미리 알고 싶어. 그럼 뭘? 분사 강의 줘요? 분사구문 강의 줘요? 이러면 되겠죠. 그걸 어디서? 도서관에. 들고 다니다가 또 온다. 걔는 공부할 애가 아니란 얘기예요. 만들어진 인간은 사고친다. 자기 그릇의 크기와 깊이를 확인하세요. 교복을 벗고 나면 부모 원하지 않는다 공부하는 거. 돈이 많이 들어. 지금 여러분들 학교는 국가가 됩니다. 자, 여러분 trying to find the keys. 자, 학교에 가면 이거 수업 안 합니다. 중3까지 끝났기 때문에. 자, 이게 뭐예요? 얘하고 얘는 인생이 다릅니다. 그죠? 얘하고 얘는 인생이 다르죠? 쌤은 왜 뭐가 달라? 자, 이거 보세요. Trying to find the keys. 열쇠를 찾으려고 애를 쓸 때요. 그죠? 그 다음 Trying to remember when an event is supposed to take place. 쌤? 인생 다르지 않아. 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봐라. 요게 지금 동명사일까요? 현재분사일까요? 쌤, 동명사는 동사가 ing 옷 있고 명사로 살아야 있지. 명사로 사는 게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 그럼 지금 이 문장 마침표에 동사 누구야? 그렇죠? 동사 누구야? 이것도 지금 기억하긴 기억하는데 뭐 이거의 의문사, 주어, 동사 아까 배운 간접어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 지금 요 녀석 자리에 하나 더 온 것 같죠? 이제 끝나고 이거 하나 더 온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다? 주인대절 주절이 없습니다. 전부 자 부사구문 이래 되는 거지. 분사구문 그걸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라. 그럼 어떻게 바꿀래? If you try to find the keys, if you try to remembe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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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부사구 분사구문만 톡 던질 수도 있다. 아직 시간이 있대. 4개월이요? 자, 제가 if하고 when이 뜨면 뭐라 그랬니? 예제예요. 네가 열쇠를 찾으려고 애를 쓴다면 애를 쓸 때 when하고 if 같다 그랬잖아. 그리고 when an event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기로 언제 가정하니 언제 일어날까를 기억하려고 애를 쓸 때. 그 다음 이거 when 자리 하나 더 beginner will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날까 개최될까. 그리고 끝으로 with whom 의문사 덩어리 너는 누구와 함께 갈까? 이거를 기억하려고 애를 쓸 때 이게 바로 뭡니까? 내재적이고 함축적인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한 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로 뭐가 된다? explicit 요거 매일매일 아는 채로 매일매일 밖으로 드러나 있는 기억을 사용한다. 됐나 이제? 이 막연한 거에 대한 예제가 얘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explicit memories 밖으로 드러나 있는 기억은 이다, 일이야.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 또는 위치 생략. On your calendar or planner 너의 달력이나 그 계획을 적는 수첩상에 네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써내려온 일들. 지금 태어난 지 이틀 됐는데 놀이터에서 영식이 만나야지 이걸 쓰진 않잖아요. 이게 지금 explicit
이해되겠니? 이건 알지 못한 채로 벌어지는 게 아니다. 걔를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는 채로 움직이는 것이다. 쌤, 그럼 이게 지금 몇 월이야? 자, 이거 8년 전에 11월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끝나는 시점에 찬바람 불 때 바로 지금 시즌이죠. 1년 후딱 갑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신 4번 끝났겠죠. 아, 3번. 왜? 기말고 3번 앞두고 있을 거야.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어떻게 쳤을까요? 지금 자기는 어느 학교에 있을까요? 그럼 쌤이 그랬죠? 첫 내신은 6개월 동안 안 바뀐다. 지금 자기의 상황을 한번 잘 보고 오늘 몇 점이나 올랐을까?